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무섭게 성장해온 국가입니다. 이미 경제 규모로는 아프리카 5손가락 안에 들고요.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엄연한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인구 또한 무려 약 2억 3천만 명으로 많은데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앞둔 젊은 층이죠. 그만큼 앞으로 성장해 나갈 저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과거 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가 2050년이 되면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될 거로 전망하기도 했을 정도죠. 그런데 이렇게 촉망받던 나이지리아 경제가 그 정점을 찍은 이후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는 이미 50% 이상 하락해 버렸고요. 2014년 정점 대비 GDP 규모는 40% 가까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자랑하던 주력 산업들도 도저히 맥을 못 추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과거 빠르게 성장하던 나이지리아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빠르게 성장하던 나이지리아 경제가 대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식 채널은 방대한 자료조사가 필요한 만큼 많은 공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구독자님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더해서 광고주분들의 존재는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채널의 든든한 스폰서 전후반과 함께 했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아실 겁니다. 필드에서 첫 티샷이 얼마나 긴장되고 잘 안 맞는지,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갔을 때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잘 맞던 공이 갑자기 모래로, 물로, 숲으로 가버린다는 것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라운딩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줄 동반자 전후반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전후반은 그 이름 그대로 라운딩 전반과 후반 각각의 체력 관리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신박한 간식입니다.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 흔들리는 카트 안에서도 쉽게 드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먼저 전반의 경우 타우린과 저분자 PC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어 첫 티샷을 앞둔 여러분의 긴장을 완화해줌과 동시에 최대의 비거리를 낼 수 있도록 활력까지 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나인홀이 끝나고 그늘집에서 긴장이 풀리고 나면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때 후반을 드시면 됩니다. 후반은 남성 활력에 좋다는 아르기닌과 체력 회복에 뛰어난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 등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한 스코어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겠죠. 꼭 필드가 아니더라도 스크린에서도 효과는 동일하니 골프의 비수기 때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전후반은 전반 5포, 후반 5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반자 4인과 심지어 캐디까지 챙겨주시면서 스코어와 센스 모두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지식세포 구독자님들에 한해 65% 할인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나이지리아로 돌아와 볼게요. 나이지리아는 정말 경제 발전에 있어 장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영상 초반에 살펴보았던 석유와 인구 구조에 더해서 농업과 제조업도 활발하고요. 무려 1억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술 연구, 국제사회, 상업 정보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대다수의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잠재력들이 경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나이지리아는 진작에 세계 경제대국이 되었겠죠. 이렇게 한없이 추락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잠재력 넘치는 나이지리아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건 대체 뭘까요? 먼저 살펴볼 건 지역적 불균형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은 과거 나이지리아가 영국의 통치하에 있던 시절부터입니다. 영국은 나이지리아를 북부와 남부로 분리하여 통치했거든요. 하지만 통치 방식이 조금 달랐어요. 북부 지역은 기존에 존재하던 지역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통치하는 간접 통치를 선택했고요. 반대로 남부 지역은 영국이 직접 통치에 관여합니다. 영국식 교육, 행정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더 서구화된 사회 구조를 발전시켜 나갔죠. 여기서부터 두 지역 간의 격차는 심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러한 영국의 통치 방식 차이 이외에도 두 지역을 가르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지역은 종교, 민족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북부 지역은 주로 하우사 플라니 민족이 지배적인데 이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반면 남부 지역의 경우 요르바, 이그보 민족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은 기독교를 믿는 민족이었죠. 정말 종교부터 민족까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두 지역 간에는 오랜 기간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두 지역을 나누는 차이점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요소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경제적 차이입니다. 영상의 지도는 나이지리아의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부 지역은 지리적으로 무척 건조하고 자원이 부족한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농사를 짓는 일조차 쉽지 않은 환경이었죠. 반면 남부 지역을 보시면 북부 지역과 정반대입니다. 남부 지역은 비옥한 토양의 열대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을 발전시키기에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석유 자원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곧바로 두 지역 간의 경제력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지역별 1인당 GDP만 봐도 그 차이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북부와 남부 지역은 1인당 GDP 차이가 기본적으로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심한 지역의 경우 8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죠. 이게 같은 나라에 사는 게 맞나 싶은 수준인데요. 이렇듯 나이지리아에 존재하는 심각한 지역 격차는 국가 경제가 골고루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이는 나이지리아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지역 격차가 불러온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빈곤 문제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1인당 GDP 지도에서 이미 그 차이를 보셨던 것처럼 북부 지역의 빈곤율은 남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심해봐야 8배 차였던 인당 GDP 차이와 달리 빈곤율은 무려 18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살펴본 지형, 문화, 민족, 종교, 역사적 차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의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도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영상의 차트를 보시면 나이지리아의 최저임금이 아프리카 주요 7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높은 세이셸보다는 22배 이상 낮은 수준이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나이지리아의 낮은 임금의 원인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임금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꼽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나이지리아 정부는 그 헌법에 최저임금의 설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우리나라만 봐도 헌법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로 인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엄격히 법으로 규제하고 있죠.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경우 이러한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 아무리 노동조합이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해도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리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게다가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돈까지 빌려야 하니 쉽게 응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제도 부재, 그리고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나이지리아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막고 있고요. 결국 이는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빈곤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국민들이 빈곤에 시달릴 때 이 빈곤을 틈타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죠. 바로 부패와 폭력입니다. 나이지리아의 부패지수 순위는 180개국 중 145위로 그 순위가 매우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패의 온상이라는 멕시코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은 순위죠. 물론 이는 생계형 부패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고자 저지른 일이라는 건데요. 이 또한 빈곤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지리아의 빈곤은 불법 조직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의 경우 극단적인 조직들이 더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또한 오랜 빈곤과 실업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북부 지역 청년들의 경우 오랜 빈곤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다가 일자리가 없어 오갈 데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찾은 대안적 활동이 바로 불법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들어가면 굶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들은 민간인, 정부를 상대로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일삼았고요. 이를 통해 뜯어낸 돈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모든 부패와 불법 조직 활동으로 인해 나이지리아의 국가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바로 외국인 투자인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패하고 위험한 곳에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차트를 보시면 2011년 고점을 찍었던 외국인 투자 순유입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은 수준이죠. 사실 국가 경제를 이끌어감에 있어 해외 투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고용을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에 큰 힘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은 나이지리아 경제가 정체되는데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지리아의 빈곤과 투자자 유출과 같은 큰 어려움들이 닥치자 나이지리아는 가장
가장 믿을만한 산업에 대한 과한 의존도를 보이는데 바로 석유 산업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 믿을 건 기름밖에 없던 거예요. 1980년대 후반에는 나이지리아 총 수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7%에 달했고요. 정부 수익의 무려 77%를 차지했다고 할 정도죠. 아직까지도 석유는 나이지리아 총 수출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과하게 의지하고 있는 이 산업이 흔들릴 때겠죠. 석유 가격이 마냥 안정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2014년 석유 가격이 급락했을 때가 가장 좋은 사례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4년도에 석유 가격이 무려 60% 이상 급락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났겠죠. 특히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에 있어 이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이지리아 같이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의 경우 이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죠. 게다가 나이지리아에 있어 유가 하락이 더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석유 산업 외에 나이지리아 경제를 받쳐줄 산업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나이지리아에도 농업과 제조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은 이미 낮은 임금과 부패로 인해 그 성장 동력을 잃었고요. 농업도 최신 농업 기술이나 개선된 비료 등이 농민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으면서 나이지리아의 농업 또한 전혀 개선된 것이 없었죠. 그래프만 봐도 인구와 경작 인구는 계속 느는데 정작 중요한 수확량은 그대로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성이 낮다는 얘기죠. 이렇듯 석유 산업을 제외하고는 지탱해줄 만한 산업이 없다 보니 나이지리아 경제는 휘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살펴보았던 나이지리아의 GDP만 봐도 유가 하락과 동시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유가 하락이 나이지리아 경제를 40% 이상 추락시킨 셈이에요. 심지어 정부가 소유한 정유소들도 이제 노후화되어 있어 정제 공정이 자주 중단된다고 하니 의존도가 높은 석유 산업의 전망마저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다크호스였던 나이지리아 경제가 왜 갑자기 추락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고 기름이 나와도 정부가 산업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최근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나이지리아에 투자해줄 것을 직접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이지리아가 발목을 잡는 요소들을 극복하고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